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큐레이터 김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수학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스카이 합격생들과 메디컬 진학한 친구들에게서 수학 선행학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었는데요. 거기서 어디까지가 조금 더 진실에 가깝고 어떤 부분은 조금 가려드려야 할지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 그 다음에 수리논술, 심층면접 강의하고 있는 민준호라고 합니다. 경력은 이제 2007년부터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17년 좀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기 요새 대치동에서는 수학은 기본 3년이 선행이다. 3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강사로서 실제로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좀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좀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3 겨울방학, 그러니까 예비고1 겨울방학이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학원에서 강좌들을 깔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근데 예비고1 수업이 이제 아시겠지만 중학교 과정 자체가 요새는 10월 말이면 거의 다 끝이 그렇죠. 나다 보니까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뭐 11월부터 1차, 그 다음에 12월 말 돼서 겨울방학 시작되면 2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당연히 고1로 진학을 하니까 네. 고1 공부를 가져다 시작했어야 정상인데 네. 근래 들어서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메디컬 쪽으로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그러려면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적까지 끝내놓는 게 좋다. 최하 수투까지는 해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수업하는 게 뭐 수어는 심화 과정을 진행하지만 네. 수투하고 미적을 가져다 들어서 이걸 가져다 적어도 한 바퀴는 끝내놓는다. 그리고 고1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기 시작하면 한다. 이런 경우가 주로 많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른 거는 사실은 좀 나중 문제인데 이미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학원들에서도 그런 식으로 강좌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학생과 학부모들의 니드도 그쪽에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정리를 하면 네. 일단 고1 과정은 공통수학을 그렇죠. 하는 거고요. 네. 네, 보통은 이제 고2가 되면서 수원, 수투를 하게 되고 네. 보통은 이제 보통 고3 때 뭐 미적, 확통, 네. 기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그 10월, 11월에 개강한 중3반이 공통수학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바로 수원, 수투로 가게 네, 된다. 수원 수투로 그럼 이제 가는 고 아픈 이미 했다는 전제에서 네, 그렇죠. 출발하게 된다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학생들 응답을 봤더니 이제 네. 이과 학생이 잘하는 친구긴 했는데 네. 명과고 갈 거 아니면 한 네. 학기쯤만 선행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소수 의견일까요? 아니면 좀 동일하시나요? 이제 그 학생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똑똑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보통 이제 많이 끌려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개인 수준 차에 따라서 이것도 답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학생이 뭐 매우 즐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통은 한 학기에서 1년 정도의 선행을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선행을 가져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기술 하나를 익히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이제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학도 공부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를 배웠다라고 그러면 충분한 연습할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연습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수업을 가져다 진행하는 경우에 선행으로 나가는 기준을 가져다 굉장히 낮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범위를 가르치고 짧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통과하면은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선행을 많이 해놓으면 더 많은 거를 가져다 배워놓으면은 지금 단계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리니 선행을 가져다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사실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최종이라고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도 있지만 일단은 대학 입시로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성공하려면 일정의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선행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기준을 가져서 상당히 높게 잡는 게 맞고 그럼 그 기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느냐 적어도 학교 그냥 시험 문제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자기가
실수하는 거 외에는 모르는 내용은 없는 정도. 그러니까 계산해서 채점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두 개 틀리는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어린 나이에 바로 나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네. 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예를 들자라면 기본 문제집들 뭐 센이나 이런 것들 풀고 나서 네. 그냥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과정이면 뭐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이나 A급 정도는 자기가 온전하게 소화를 했다. 그 정도가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욕심낸다라고 그러면 뭐 슈퍼 수학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시대까지도 좀 보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좀 다뤄주고 나야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효과가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의 양은 좀 아까 학생이 얘기한 대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1 공통수학을 끝냈어요라고 말을 하려면 자기가 아마 뭐 갈 가능성 있는 일반 어떤 고등학교에 1학년 시험 문제 풀었을 때 실수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선행을 끝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 학생 응답 중에서 이건 이제 문과 학생이긴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선행이 너무 어려워서 외워서 풀었고 약간 눈치껏 점수만 맞췄다. 무의미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 친구는 선행을 그만뒀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은 참 싫어하는데 같은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은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사기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선행을 나가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를 학부모님들한테도 보내드려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주는 거죠. 테스트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야 확실하게 눈에 보이니까요, 뭔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이죠. 테스트가 자, 전 시간에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운 그거를 가져다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한창 머리가 좋은 나이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져다가 풀어내요. 또 거기에다가 그 테스트 문제라는 게 심화 문제를 볼 리가 없죠. 배운 거를 가져다 복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식을 가져다가 외워서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를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점수는 괜찮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도를 계속 나가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쌓여서 예를 들어서 한 학년 과정 정도가 시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만 해도 이거는 점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고1 때 이미 뭐 고등 공통수학은 다 했어요. 이래서 수원하고 수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결과로 보이는 게 딱 1학기 들어가서 내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내신 등수가 쫙 깔려버리지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상대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1등부터 100등이어도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해서 그게 나온다든가 그래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행을 한 거기 때문에 독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량이 부족했다는 걸 뜻하니까 선행을 하기보단 멈추고 지금 과정을 가져다 다시 한번 다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지금 그 테스트가 나와서 뭐 조금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건데 그 뭐 이제 레테라고 그러죠.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누테라 그래 누적 테스트를 보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거는 누적 테스트를 보면 뭔가 해결이 되는 아니죠. 누적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누적 테스트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거를 가져다가 인정을 가져다 잘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레벨 테스트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고 그럼 누적 테스트에서는 이런 거죠. 가르친 강사도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좀 게을러서 숙제를 가져다 충분히 하질 않아서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거지 아이가 똑똑해서 개념이라든지 이런 인식은 제대로 돼 있는 상태다. 시험 보는 연습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이도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난 이미 분명 이만큼 했었고 이거 한 거고 뭐 내가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이제 학기 중에 열심히 내신 문제 많이 풀면은 이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자기 객관화도 문제인데 그 많이 풀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학기 들어가면 수행 평가해야죠. 그죠. 거기에다 한두 과목 배우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행에 집중하게 되면. 레테 학원이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네,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셔야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그 어쨌든 여기서 영원한 논쟁거리 수학은 선행이 중요하냐 심화가 중요하냐 네. 선생님은 심화 쪽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심화 쪽을 가져다 아무래도 좀 많이 더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가져다가 공부를 하는데 원래 수학의 그 기본적인 정석 틀은 이거죠. 일단 용어의 정의부터 네. 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식을 가져다 배우고 나면은 그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증명 과정이라는 게 그냥 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그게 나왔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인 거죠. 그럼 이것까지가 온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공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가져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방정식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중학교 때 맨 처음 배우는 방정식은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미지수가 늘어나고 근데 차수가 늘어나고 하는 식으로 이게 변형이 돼 가거든요. 근데 선행을 가져다가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죠. 1차 방정식만을 가져다 풀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잡한 경우의 상황에 문제를 맞닥뜨렸다라고 그랬을 때 그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상당히 어렵고 사고를 가져다 여러 가지로 해야 되고 구조를 자기가 바꾸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연립방정식을 이미 배운 상태고 2차 방정식을 배운 상태면 그 문제는 그럼 여기에다 이거 맞추고 이거는 X고 이거는 Y고 이거는 Z니까 집어넣어서 가간법 해가지고 답 이렇게 쭉 나와. 이게 그냥 한 방에 돼버린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내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 구조를 바꾸고 적용을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수학적인 사고력이고 능력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설명할 때 어머님들 앞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대한민국 학생들은 초3부터 고3까지 모두 다 싫어하는 수학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떤 거냐면은 문제에 소금물 들어가고 거리 속력 시간 들어가면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싫은 이유는 사실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가져다 자기가 재구성을 하고 구조화해서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선행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 해버리는 걸로만 갔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고력을 가져다 기른다는 측면에서도 선행보다는 심화가 먼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량이 충분히 있어야 문제풀이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습량 자체가 선행으로만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예비 고1 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가 끝이 나 있어야 되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요새는 선행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한다라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한다라고 해도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으로 거쳐서 최소 10년의 과정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가져다가 그렇게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달려나간다라고 그러면 문제풀이량이 충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새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쪽이 어디냐면 도형 관련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도형 문제는 사실은 경험이 많아야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논리 구조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그 도형을 보고 이게 어떤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가지고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연습량이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보다도 중요시하는 거죠. 특히나 그래서 서울대 심층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각 대학 수리논술 문제에서도 도형과 연관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문제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많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습량 자체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입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해도 제가 심화를 가져다 좀 강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사고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제 대학 입시는 흔히 학종이고요. 수시에서 뭐 논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종을 하려면 내신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내신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대치동 이쪽 일원의 학교들, 근데 서울에서 나름 유명한 학군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문제 수준을 가져다가 그냥 보통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학교마다 일정 이상 어려운 문제들을 내야 되는데 사고력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져다 접근하기가 힘들 거고 그럼 내신 등급이 제대로 나올 수 없으니까 처음에 꿈꾸기야 다 학종으로 나는 스카이 갈 거야 이러고서 시작하지만 고3 돼서 현실은 학종으로는 이거 인서울도 만만치가 않네 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비 고3 때 아이들이 그간의 내신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안 되겠구나 해서 수시에선 수리 논술로 바꾸던가 아니면 정시로 길을 트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시에서는 수능 같은 경우에도 관건은 이거죠. 누구나 맞추는 문제는 다 맞춘다라고 그랬을 때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 3문제, 4문제를 가져다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킬러 문제라는 게 단순히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문제 유형을 가져다 평가원이 매해 조금씩 바꿔요. 나오는 단원도 바꾸기도 하고요. 당장 이번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안 나왔던 지수로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아이들이 다 당황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역시나 정시에서도 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6월 모평까지도 잘 안 되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럼 이제 논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여름부터. 논술에 들어가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증명이고 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인데 논술에선 증명도 해야 되지, 문제 푼데 주관식으로 이걸 풀어내야 되지, 단계 밟아서 써야 되지 이래버리니 입시에 있어가지고 실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어느 정도 이상의 수학적인 사고력을 쌓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급하게 선행을 하기보다는 심화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대로 선행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효과적이고 좋은 게 또 없죠. 왜냐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했고 더 많은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놨으니까 입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당장 내신에서도 내가 수학이 탄탄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부족한 다른 과목을 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선행들을 보면 그렇게 제대로 하는 선행이 10%에 못 미친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고1 내신 봤을 때 성공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라 그러면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잘못된 선행을 하고 심화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선행을 하든 심화를 하든 이제 학생들 공부한 걸 보면 뭐 학원을 이제 뭐 대형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집 근처 보습학원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니 뭐 과외가 더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제각각인 것 같아요. 혹시 이거를 약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잡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생의 이해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의 차이가 아니고 개인 성향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얻는 똑같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도 어느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1단계부터 5단계의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단계를 모두 밟아야 되는 학생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그 길이 바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빠릿빠릿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는다라고 해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라는 게 이해 단계라는 게 또 사람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단계를 맞춰서 설명을 하시지만 학생은 뭔가 미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해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좀 자기가 느린 편이다라고 그러면 학원은 아무리 소수정예라고 그래도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수업 과외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인데요. 제가 웃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뭐한 게 쉽게 말해서 과제 내주고 했을 때 내가 알아서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로나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복습을 하고 아, 네. 그다음에 과제를 가져다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질문거리까지도 만들어가지고 학원 가서도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학생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좀 엄벙덤벙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강 수업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날 복습을 해야 기억을 하는데 보통 그러질 않죠. 뭐 하루 정도 이제 아우 나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힘들어 그러고 좀 쉬어야죠. 이렇게 해서 푹 쉬고 이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돼가지고 이제 가기 전날에 막 숙제를 하는데 이상하다 이게 가물가물한데 막 이제 책 찾아봐요. 그 공부 아 이거 했어. 그러고서 그냥 숙제만 하고 그래서 다 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다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아무리 이제 학원에서 집으로 연락을 하고 남겨서 다시 풀고 한다라고 그래도 그 습관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질 않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행 잘못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히 자기 게 안 되는 상태로 가게 되니까 이런 학생들은 학원 가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 이제 입시 관련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제 콘텐츠 보면 이제 유명한 수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개념 이해가 우선이다. 문제풀이보다는. 그럼 이제 막 애들한테 보면 개념을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막 대답 못하면 약간 구박하고. 선생님도 어떻게 그렇게? 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동의하는 면이 있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동의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고3 학생들한테 또 물어볼 때 함수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 바로 탁탁탁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고1 때부터 했고 선행으로 따지면 아이들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함수를 배워서 안다라고 그러는데 그냥 함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거든요. 정의역과 공역이란 두 개 집합이 있을 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되고 그 대응이 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끝인데 그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말은 못하는데 미분 계산은 잘해요. 적분 계산도 잘하고 마찬가지로 뭐 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거듭제곱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듭제곱근에 A의 거듭제곱근과 N제곱근과 N제곱근 A의 차이를 논하라고 그랬을 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근데 그런 식이 되면은 개념이 그렇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수학을 잘한다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꼭 하나씩을 가져다가 틀립니다. 아니면은 컨디션 좋으면 1등급인데 컨디션이 조금만 떨어져도 2등급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 개념이 빈 걸로 인해서 실수가 발생하고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개념 이해가 당연히 문제풀이보다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살짝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념 이해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념 이해 단계를 가져다가 일단 개념을 가져다 알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공식으로 풀려져 나오고 그 공식이 유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증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져다가 아는 게 1단계라고 그러면 2단계는 그거를 가져다가 적용을 할 줄 아는 게 2단계고 그 다음에 3단계는 그거를 가져다 발전시켜서 다른 부분까지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 거기까지 끝나야 개념 이해거든요. 개념이 온전하게 이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적용을 가져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풀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토마스 쿤이 그랬잖아요. 패러다임 얘기하면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학하고 과학은 예제로서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가져다 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성으로 우리가 아무리 들었다라고 해도 그래? 그냥 그런가 봐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 실제 뭐 쌍둥이 패러독스가 어쩌고 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가져다 접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개념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하나를 가져다 배우면 그 다음에 개념 하나를 배우면 이게 적용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거를 가져다 자기가 온전히 소화할 수 있어야 그 개념이 진짜 자기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암기에는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증명 과정까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적용이 되는 문제 유형까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끝이 나야 암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 있어야 개념 이해가 온전히 된 거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틀에서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 처음을 가져다 짚어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이해가 당연히 문제풀이보다 훨씬 중요해요. 근데 특히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는 모르고 미적분은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점수, 뭐 예를 들어서 6, 70점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뭐 100점이 안 되고 하나를 틀린다든가 1등급이 돼야 되는데 2등급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 이해가 중요한 거는 맞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개념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그 유형들을 자기 머릿속에 이 개념 밑에 하나에 바운더리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되는 그런 암기까지가 돼야 온전히 개념 이해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 민준호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토마스 쿤부터 아인슈타인까지 굉장히 많은 학자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수학만이 아니라 또 단순 선행만이 아니라 이런 학습 전반에 대한 좀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학 관련해서 편도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